인간은 얼마나 빨리 수영할 수 있을까? 인체의 무한한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오늘은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를 만나본다. 미국의 23살 청년 마이클 펠프스. 그는 물속에선 괴물이라 불린다. 올해 그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8개의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200m) 저병에서 펠프스는 최강자다. 15살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그 뒤로 그 혼자서 신기록을 경신해왔다. 그는 200m 자유형에서도 수영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해 그는 이 종목에서 이안 소프가 6년 전에 세웠던 세계 신기록을 바꿔버렸다. 또한 그는 배영에서 역대 3위의 기록을 갖고 있고 200m와 400m 개인 혼영에서도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펠프스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목에 강한 면모를 보이는 걸까? 특수 카메라를 통해 평소 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펠프스의 수영 동작을 샅샅이 살펴보기로 했다. 마치 채찍처럼 유연하게 온몸의 관절을 움직이는 완벽한 역영 자세. 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물살을 가르며 나가는 추진력. 다른 선수들보다 오래 잠영할 수 있게 해주는 턴 동작.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는 타고난 재능과 쉴 새 없는 훈련의 산물이었다. 지금까지 1년 365일 그렇게 5년간 훈련했어요. 늘 정각의 수영장에 갔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지난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펠프스에게 불후의 명성을 안겨줬다. 펠프스는 5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고 7개의 금메달을 땄다. 200m 저병에서 그의 힘은 압도적이었다. 붉은 선은 7개월 전 바로 그가 세웠던 세계 기록을 나타낸다. 펠프스는 그 기록을 1.71초 단축시켰다. 그는 2위로 들어온 선수보다 3초나 앞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경기는 200m 자유형이었다. 출발선에서 10m 지점, 다른 선수들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데 펠프스의 머리는 보이지 않았고 물이 튀는 것조차 보이지 않았다. (13m) 드디어 펠프스가 몸 길이의 절반 정도 앞선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50m 턴을 할 때쯤 2위와의 차이는 좁혀져 있었다. 하지만 펠프스는 다시 한번 오래 잠영했다. 그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땐 다시 선두였다. 하지만 세계를 숨죽이게 한 것은 150m 턴을 할 때였다. 경기가 이 정도 진행되면 선수들은 심폐기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다른 선수들이 5m 지점에서 수면 위로 나온 것과는 달리 펠프스는 물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2배 이상 긴 11m 지점까지 자명했다. 그러면서 2위와의 격차를 벌려놓았다. 이 종목에서 이안 소프가 세운 세계 기록은 6년간 깨지지 않았다.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펠프스가 0.2초 단축시키며 그 기록을 깼다. 저병 선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유형 선수들을 제치고 자유형 종목에서 우승한 것이다. 모두들 펠프스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물속에서 뭘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시끄럽게 떠들어댔죠. 다들 펠프스가 물속에서 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거든요. 그렇게 수영하는 건 그때 처음 봤습니다. 펠프스는 어떻게 물속에서 수영할까? 그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미국 중서부에 자리 잡은 미시간 대학교. 펠프스는 이 학교 4학년생이다. (5개월간의) 협상 끝에 우린 특수 기술을 이용해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크레인 카메라는 공중과 정면에서 촬영하기로 했다. 이 장치엔 수면 위와 아래를 동시에 촬영하는 2대의 카메라가 달려있다. 2대의 카메라가 찍은 영상은 그 자리에서 하나의 화면으로 합쳐져 선보이게 된다. 그 외에 일반 카메라보다 프레임 수가 10배나 많은 수중 초고속 카메라도 동원됐다. 그리고 유체 역학 전문가이자 일본 국립방위대학 강사인 이토 시니치로 박사가 제작진과 동행했다. 촬영은 하루 1시간씩 사흘 동안 진행됐다. 먼저 펠프스가 이안 소프의 세계 기록을 깼던 자유형부터 촬영에 들어갔다. 넉 대의 특수 카메라가 출발 순간을 찍었다. 이 화면은 수영장 바닥에 레일을 깔고 설치한 수중 카메라가 촬영한 것이다. 펠프스의 팔 동작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다. 이건 크레인 카메라에 찍힌 화면이다. 긴장을 풀고 스트로크를 한 덕분에 펠프스는 물 위를 미끄러져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수중 초고속 카메라는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 생긴 물거품을 화면에 잡았다. 펠프스의 강력한 돌핀 킥도 볼 수 있다. 이 카메라는 출발부터 턴까지 펠프스를 따라갔다. 깊숙이 다이빙한 후 그는 15m 지점에서 물 위로 올라온다. 팔 주변을 한번 보자. 물거품이 거의 없다. 이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턴을 할 차례다. 펠프스는 깊이 그리고 오래 자명하기 위해 돌핀킥을 이용했다.
그렇다면 펠프스의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지금부터 펠프스와 미국 대표 선수 한 명을 비교해보자. 피터 밴더케이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800m 자유형 계영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다. 먼저 출발 장면. 화면 위쪽이 펠프스, 아래쪽이 밴더케이다. 다이빙한 후 밴더케이는 물 위로 나오기 전에 킥을 5번 했다. 펠프스는 그보다 2배인 10번의 킥을 했다. 그리고 물속에 2배나 오래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턴을 할 때 나타났다. 두 선수의 자명 거리와 깊이는 매우 달랐다. 밴더케이는 턴한 뒤 수면과 가까운 깊이에서 미끄러져 가다 플러터 킥을 시작한 다음 8m 지점에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펠프스는 턴한 즉시 몸을 45도 각도 밑으로 꺾은 다음 돌핀 킥을 해서 1m 아래까지 내려갔다. 그는 밴더케이보다 5m가량 더 전진해 13m 지점에서 물 위로 올라왔다. 펠프스는 왜 출발할 때와 턴할 때 그렇게 멀리 깊이 잠수하는 것일까? 국립방위대학의 이토 시니치로 박사는 지금까지 많은 수영 선수들의 동작을 분석해왔다. 우린 촬영한 화면을 박사에게 보여줬다. 네. 몸의 각도가 이 정도니까 깊이 잠수하게 되는군요. 이렇게 턴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토 박사는 펠프스가 조파 저항을 물리치기 위해 깊숙이 잠수한 다음 오래 자명한다고 결론 내렸다.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 앞쪽엔 파동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수면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물결이 일면서 수영 동작을 방해한다. 따라서 수영을 하는 동안 이 파동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파동은 수영하는 사람의 측면에 생기는데 이 때문에 수영하는 동안 계속 파동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 박사의 계산에 의하면 조파 저항이 없을 때 1.4배 더 빨리 수영할 수 있다고 한다. 이토 박사는 조파 저항을 피하기 위해선 대략 몸 두께의 2배, 즉 수면으로부터 50cm 아래에서 수영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하지만 밴더케이는 겨우 40cm 아래에 있었다. 반면 1m 깊이에서 자명한 펠프스는 조파 저항 없이 움직일 수 있었다. 또한 이토 박사는 깊이 잠수하는 게 물 위로 나온 뒤의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네, 물속 깊숙이 잠수할 때의 장점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부력이 있는 물건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놓으면 가속도가 생기면서 수면으로 튀어 올라가죠. 펠프스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깊이 잠수했다가 수면으로 올라갈 때 가속도가 생기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200m 자유형에서 펠프스가 자명한 거리는 총 46m였다. 2위를 한 선수보다 무려 20m나 많았다. 결국 물속에서 오래 자명한 덕분에 그는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속도를 얻었던 것이다. 수영을 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경쟁하는 거예요. 전 경쟁하는 게 좋아요. 대회에 나가서 시합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가능한 한 최고가 되고 싶고 그 자리에 가능한 한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왜 펠프스만 그렇게 오래 깊이 자명할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수영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밀은 펠프스의 체격에 있었다. 그는 키 193cm, 몸무게 90kg의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수영 선수들 대부분이 190cm 이상이다.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양팔의 길이가 키보다 8cm 긴 201cm란 점이다. 거기다 유연한 관절 덕분에 긴 팔을 쭉 뻗어 역동적인 동작으로 수영한다. 또한 펠프스는 35cm에 달하는 큰 발을 갖고 있다. 반면 일본의 평영 메달리스트인 기타지마 고스케의 발은 27cm다. 이 사람은 밥 보우맨, 펠프스의 코치다. 그는 펠프스가 11살 때 가입했던 수영 클럽의 코치였다. 펠프스를 처음 본 보우맨은 소년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한다. 마이클은 수영하기에 좋은 체격이었습니다. 마르고 나이에 비해 키도 컸죠. 긴 팔에 손발도 아주 컸어요. 운동을 좋아해서 이미 여러 운동을 하고 있었죠. 당시 마이클의 어깨와 무릎이 아주 유연하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팔꿈치도 유연하고 특히 발목이 아주 유연했죠. 보우맨 코치는 펠프스에게 접영을 하라고 추천했다. 그의 신체 조건에 가장 어울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보우맨을 만난 지 4년 만인 15살 때 펠프스는 200m 접영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로부터 7년간 200m 접영에선 그의 경쟁 상대가 없었다. 긴 팔과 유연한 관절은 역동적인 스트로크를 가능하게 해줬다. 하지만 펠프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돌핀킥이었다. 이토 박사의 계산에 의하면 펠프스가 35cm의 발로 킥을 해서 생긴 추진력은 발 길이가 30cm인 선수보다 20% 더 강하다고 한다. 돌핀킥은 또한 자유형 경기에서 출발할 때와 턴할 때 깊고 멀리 자명하는 데도 유리하다. 이 킥은 플러터 킥보다 추진력이 더 세다고 알려져 있다.
우카이에 쓰이는 물새의 일종인 가마우지가 발을 차는 동작에서도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화면은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다. 보통 가마우지는 헤엄칠 때 좌우 발을 교대로 차는 플러터 킥을 한다. 하지만 은어를 발견하면 양발을 동시에 찬다. 이 킥은 먹이를 잡을 수 있도록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게 해준다. 그렇다면 펠프스의 돌핀 킥은 다른 선수들과 어떻게 다를까? 출발한 뒤 펠프스가 돌핀 킥을 하는 모습이다. 그는 엉덩이가 아니라 가슴에서부터 물결치듯 몸을 움직인다. 펠프스가 물 위로 나온 뒤 수영하는 모습을 일본 선수와 비교해보자. 펠프스는 놀라울 정도로 몸 전체를 다 움직인다. 그렇다면 턴은 어떨까? 지금부터 펠프스와 시드니 올림픽 1500m 자유형 동메달리스트인 크리스 톰슨을 비교해보기로 하자. 두 선수의 다리를 겹쳐놓고 보자. 유연한 관절 덕분에 펠프스의 다리가 5cm 더 구부러져 있다. 그리고 이 5cm가 추진력을 10% 더 증가시킨다. 도쿄 기술연구소의 나카시마 모토무 부교수는 스포츠과학 전문가다. 그는 펠프스가 물속에서 돌핀킥을 할 때 팔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였다. 이 자료화면에서 펠프스의 상체와 머리를 주위에서 보면 어깨 위쪽으로 머리나 팔에 아무 움직임도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거의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출발 직후 펠프스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조파 저항도 최소화되는 것이다. 나카시마 교수는 잘 발달된 펠프스의 상체 근육 조직이 가슴 아래쪽 전체가 물결치듯 움직일 때의 충격을 전부 흡수한다고 했다. 톰슨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진다. 톰슨이 몸을 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팔을 더 많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었다. 펠프스의 돌핀킥은 유연한 관절과 강력한 상체 근육의 산물이다. 또한 돌핀킥은 배영에서 출발할 때도 효과적이다. 이 종목에서 펠프스의 최고 기록은 세계 기록에 0.3초 뒤져 있으며 역대 3위에 해당한다. 접영과 자유형, 배영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여준 펠프스는 개인 본영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냈다. 전 다른 부분보다 다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회를 나가거나 훈련 시간이 끝나면 다리가 더 빨리 피곤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큰 대회에 나가서 여러 종목에 출전해 경기를 하려면 다리를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열심히 단련할수록 다리는 더 강해지고, 다리가 강해지면 다리 근력도 세지고 지구력도 강해지는 거죠. 펠프스는 돌핀킥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 훈련을 하고 있다.
이 훈련을 위해 그는 8kg짜리 벨트를 착용한다. Keep going. Foot speed. Real good foot speed. Suck your abs tight. 그런 다음 물 위로 머리만 내놓고 물속에 서서 헤엄친다. 그는 손을 전혀 쓰지 않고 선체로 마치 돌고래처럼 헤엄친다. 펠프스는 이런 식으로 오로지 다리 힘만 이용해 40초간 헤엄쳤다. 그는 전체 훈련 중에서 이게 제일 힘들다고 했다. (10초간) 휴식 후 그는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이렇게 10회 반복했다. 하지만 이게 특수훈련의 끝은 아니었다. 다음 훈련은 물속에서 점프하는 것이다. 펠프스는 수영장 바닥에서 1m 위로 몸을 솟구쳤다. 그는 한 번에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사이사이 30초씩 쉬면서 10번을 더했다. 물속에서 100번이나 점프하는 건 몸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펠프스는 이 훈련을 사흘에 한 번만 한다고 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150m 턴을 한 후 긴 자명으로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훈련 덕택이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마이클이 놀라울 정도로 강한 지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장시간 수영할 수 있는 능력에 더해 파워와 스피드가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선수는 드물죠. 대부분 스피드와 지구력 중 하나만 있거든요. 둘 다 가진 선수는 극소수고, 그런 점에서 마이클은 특별합니다. 우린 일본 선수들에게 펠프스의 훈련 내용을 설명하고 한번 해보길 부탁했다. 사토 히사요시는 100m 자유형에서 아시아 최초로 48초대의 기록을 달성한 선수다. 그는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사토 역시 돌핀킥으로 유명하다. (8kg짜리) 벨트를 이용한 킥 훈련에서 펠프스는 40초간 서서 헤엄치고 이를 10회 반복했다. 사토가 훈련을 시작했다. 사토는 이미 손을 사용하고 있다. 23, 24, 25초.自分が思ってたよりは結構長くできたんで、はい、良かったですね。もっとできないかもと。はい、もっともう全然10秒も持たないと思ってたんで、はい。
펠프스는 매일 아침 2시간 그리고 오후에 3시간씩 훈련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만 쉰다. 한낮 휴식 시간, 그는 학교에서 가까운 카페로 향했다. It's really good. 28 is very good. 펠프스는 하루 5번의 식사로 약 8,000kcal 소비한다. 그 정도면 일본 성인 남자의 평균 칼로리 섭취량보다 3배나 더 많은 양이다. Not small. 하루에 16km를 수영하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 몸이 견딜 수 있다. Sit on the couch. 쉴 때는 소파에만 앉아 있어요. The only time- 유일하게 the only time 움직이는 I 시간은 move is when- 먹으러 갈 때뿐이에요. That's about 그게 it. 다예요. 펠프스는 7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했다. 누나들이 펠프스의 장난기를 잠재우기 위해 수영장에 데려갔을 때부터였다. 보우맨 코치를 만난 뒤 펠프스는 수영에 푹 빠지게 됐고 12살 이후 5년간 단 한 번도 수영을 쉬지 않았다. I guess I 말 went through 그대로 a phase 1년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수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1년 365일 매일 훈련을 했죠. 그렇게 5년간 쉬지 않았어요. 그 5년 동안 전 한 번도 아프지 않았고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어요. 그 어떤 핑계나 구실도 대지 않고 늘 정각에 수영장에 갔죠. 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훈련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렇게 유산소 운동을 한 뒤에 전반적으로 마이클의 근력과 지구력이 좋아졌습니다. 당시 마이클은 11살이었는데 사춘기 이전의 그 또래 아이들은 조금만 훈련을 해도 심장이나 폐활량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유산소 운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죠. 우리 목표가 지구력을 키우는 것이었거든요. 펠프스는 19살 때 출전한 아테네 올림픽에서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곧 슈퍼스타가 됐다. 미국인들은 베이징에서 펠프스가 지난 36년간 마크 스피츠가 갖고 있던 기록을 깨고 8개의 금메달을 따주길 기대하고 있다. 보우맨 코치는 훈련 강도를 높이고 있다. If you would stand there like this, then all you'd have to do is this. Why do we have to do this? Why do we have to keep doing that? Stand there with your arms straight and jump. That's all you have to do. You're not working on it. We're going to find out real soon. These guys will be there to document it. Keep up the good attitude, Mike. Keep it up. 스물세 살의 한창 나이에 펠프스는 오로지 수영만 한다. 집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도 친구가 선물한 고양이 한 마리가 전부다. 수영이 저의 전부예요. 제가 만약 수영을 안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학교를 졸업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직업도 가졌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전 운이 좋았어요. 제가 사랑하고 잘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이미 찾았으니까요.
힘찬 킥 동작이나 지구력과는 달리 팔 동작의 경우엔 펠프스도 다른 세계적인 선수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지만 펠프스는 스트로크까지 차별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특수 카메라가 이 수영 천재 스트로크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해냈다. Mr. Michael, ready? 그의 손이 입수할 때 생기는 거품을 주목해보자. 거품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그럼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톰슨과 비교해보자. 화면을 확인해보니 펠프스의 경우 거품이 아주 적게 생겼다. 이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거품을 살펴보자. 톰슨의 경우 손이 입수할 때 대량의 거품이 발생한다. 이 거품은 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을 젓기 위해서 톰슨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반면 펠프스의 팔은 입수할 때 거품이 적게 생기고 그마저도 빨리 사라진다. 우린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화면을 통해 톰슨의 손동작을 살펴봤다. 팔꿈치부터 앞으로 뻗은 팔 전체가 수면에 동시에 닿고 있다. 수면과 접촉하는 면이 넓을수록 거품도 더 많이 생기는 법이다. 반면에 펠프스는 팔을 미끄러뜨리며 손가락부터 입수시켰다. 이렇게 하면 팔과 물의 접촉면이 줄어들고 거품이 적게 생긴다. 덕분에 펠프스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마이클이 수영할 땐 거품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마이클은 아주 깔끔한 동작으로 손을 입수시키죠. 거품이 안 보일 정도로요.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한 선수들의 경우 입수할 때 보면 손 뒤로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미끄러지듯이 입수하라고 배웠을 텐데 잘 못하는 거죠. 손을 깔끔하게 입수시킨 후 물속에선 앞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뒤쪽이 아니라요. 현재 수영계는 펠프스가 손가락 끝부터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입수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팔 동작에 주목하고 있다. 사토 히사요시는 100m 자유형에서 일본 최고의 선수다. 지난해 사토는 새로운 팔 동작을 도입한 후 자신의 최고 기록을 단축시켰다. 이게 바로 새로운 스트로크다. 스트레이트 암이라고 하는데 팔을 곧게 뻗은 채 앞으로 젓는 방식이다. 펠프스의 스트로크와 비교해보면 팔을 얼마나 멀리 뻗는지 알 수 있다.
사토는 공중에서 팔을 비틀어 돌린다. 이 역동적인 동작으로 팔에 힘이 실리면서 결국 더 빨리 팔을 저을 수 있다. 스트레이트 암 방식을 채택한 지 2달 후 사토는 이 대회에 참가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49초의 벽을 깬 선수가 됐다. 사토의 스트레이트 암 스트로크를 측면에서 살펴보자. 거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사토의 손바닥과 손가락 끝은 수면과의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각도로 꺾여 있었다. 사토의 키는 179cm다. 190cm 이상의 키에서 오는 이점을 누리는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토는 스트레이트 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키 차이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테크닉은 키와는 관계없이 누구나 익힐 수가 있죠. 테크닉 면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능가하고 싶었습니다. 수준 높은 테크닉을 익히기만 한다면 누구와 경쟁해도 이길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외국의 장신 선수들도 스트레이트 암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 방식이 긴 팔이 가진 장점을 10분 활용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유연성을 가졌다면 누구라도 이 스트로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펠프스는 스트로크를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스트레이트 암 방식이 아니라 물속에서 팔을 어떻게 저을까 하는 데에 쏠려 있다. 왼손을 주목해보자. 팔은 예전처럼 움직이고 있다. S자 모양의 궤도를 그리면서 말이다. 이를 S-커브 스트로크라고 한다. (1960년대부터) 미국에선 스트로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S-커브 스트로크가 조파 저항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과거엔 효과적으로 팔을 저을 수 있는 최상의 스트로크 방법으로 여겨졌었다. 현재 펠프스는 그 전통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오른팔이 새 스트로크 동작을 하고 있다. 팔을 곧게 뻗은 채 젓는 방식이다. 이게 바로 I자형 스트로크다. S-커브 스트로크보다 더 많은 물을 젓기 때문에 추진력도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손이 큰 궤도를 그리기보다 좁은 공간에만 머물기 때문에 손에 힘을 더 줄 수 있죠. 더 강력한 스트로크예요. 이곳의 고도는 해발 1800m. 여기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다.
지난 1월부터 펠프스가 이곳에서 훈련하고 있다. 18, 19. 이 정도 고도에선 저지대보다 산소가 20% 부족하다. 하지만 펠프스는 여기서도 하루에 6시간씩 훈련하면서 16km에 달하는 거리를 수영한다. 고지에서 훈련한 지는 한 달 정도 됐다. 세계 최고의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역사적인 올림픽 금메달 8관왕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금도 괴물로 불리는 그이지만 더 강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 중이다. 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그럼 여기서의 훈련은 늘 이런 식이에요? 도움이 돼요. 늘 재밌진 않지만요. 끝날 때쯤이면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이죠. 아까부터 언제 끝나나 보고 있었어요. 이제 다 됐어요.